강면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3번 던져요. 바닥에 오는 수의 곱이 3 또는 4가 되는 것. 1부터 4까지니까 결국은 숫자 3개를 곱해서 3이 되거나 또는 4가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럼 3이 되는 조합은? 113, 그 다음은 131, 311. 이게 3가지겠네요. 두 번째, 그 바닥에 놓인 면이 그들의 곱이 4인 경우는 114, 141, 411, 또 12, 212, 221. 이거밖에 없겠네요. 네. 총 경우의 수는 9가지.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개수. 자연수니까요. 이런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 그냥 보통은 개수가 큰 쪽에다 숫자를 일단 집어넣고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x가 1인 경우 자연수니까요. 그럼 x 1일 때 3, 2 플러스 y 7. 양변 1을 빼면 이렇게. 그럼 이 케이스는 x가 1이면서 1, y가 1, x가 1, y가 2, 1, 3, 1, 4, 1, 5 이런 식으로 5가지. 결국은 y의 개수를 세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 네. 포함하지 않죠? 1과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게 3가지. 그럼 두 번째, x가 2인 경우. 그럼 3, 4, y, 7. 양변에 4를 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는 4 빼면 3보다 작은 거. 그러면 몇 개 있나요? 1, 2, 2개 있네요. 위에는 3가지, 밑에는 2가지. 그럼 세 번째, x가 3이면 3, 6, y, 7. 네, 6 빼게 되면 마이너스 3, y, 이건 없죠. 네, 결론은 위에 3개, 밑에 2개, 총 5개가 정답. (3번)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뭐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게 어차피 우리가 전개식이라는 게 이쪽 가로에서 항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뒤에 있는 가로 중에 하나의 항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하면 xy가 나오고 ax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bx가 나오고 ay가 나오고 by가 나오고 az가 나오고 bz가 나오고. 그럼 결국은 이 6가지는 앞에서 항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 뒤에서 항을 뽑을 수 있는 경우가 2가지인데 이건 동시에 뽑아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가로 모두 다 항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그럼 앞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6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와 2가지를 곱했으니까 4가지. 근데 여기와 여기는 지금 동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냥 세는 거죠. 여기 항 6개, 여기 항 6개. 동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동량이 있으면 항이 모이니까. 그럼 개수가 줄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동량이 없을 것 같죠? 여기는 AB, 여기는 PQ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6개 항, 뒤에 4개 항, 총 항의 개수는 10개가 만들어진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세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출발해서 BC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케이스니까 A로 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을 테고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A로 오는 케이스도 있겠네요. 그럼 이 케이스는 A에서 B로 가는 게 4개, B에서 C로 가는 게 2개, C에서 A로 가는 게 3개. 그럼 다 곱하면 24. 여기는 A에서 C로 가는 게 3개, 2개,
4개. 그렇죠? 똑같이 24네요. 48개가 정답. 540의 약수 중 짝수인 것을 구하라는데, 약수를 구하는 방식이 보통 일일이 나열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열하기엔 너무 많죠. 그러니까 보통은 저 540을 소인수 분해하죠. 2로 나누고 그냥 10으로 일단 나눕시다. 귀찮으니까. 10으로 나누고 54가 남고, 여기를 3으로 나누면 18이 되고 순간 스턴이 걸렸네요. 10은 다시 2 곱하기 5니까 540을 소인수분 해보시면 2가 총 2번, 3이 3번, 5가 1번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수 중에 짝수인 걸 찾아야 된다는 뜻은 일단 2는 무조건 하나를 곱해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짝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 썼으니까 남아있는 거를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근데 2 1번, 3 3번, 5 1번 최대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2를 곱하면서 여기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이 약수에다가 2를 곱하면 짝수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여기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540의 약수 중에 짝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약수의 개수는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2 곱하기 4 곱하기 2 4, 4, 16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4가지 색을 이응에 칠하고 중복해도 되지만 인접하는 데는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맞대고 점을 공유하고 두 개의 지점이 맞대고 다시 두 개의 지점이 맞대고 있는 이런 그림에서 색칠하는 문제는 이게 같은 색, 이웃하지 않은 영역에 같은 색을 칠했을 때와 다른 색을 칠했을 때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뭐 A씨냐 B씨냐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서로 맞대고 있는 한 형상만 잘 처리하면 되니까 첫 번째 A와 C가 다른 색일 때, 두 번째 A와 C가 같은 색일 때. 자, 색깔은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다고 칩시다. 칠하는 순서는 그냥 A, B, C, D로 칠할게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예요. 예를 들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4가지 중에 A는 빨간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빨간색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칠해야 되니까 3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파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다음 C는 A와 다른 색을 칠하면서, 그러니까 빨간색을 피해주면서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는 파란색도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빼고 노란색, 초록색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2가지. 그럼 또 예를 들어 봅시다. 노란색을 칠했다고 칩시다. 그럼 D는 빨강하고 노랑만 피하면 되죠. 네, 여기 파랑이랑은 인접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빨강, 노랑 빼고 파랑 아니면 초록이니까 2가지. 괜찮겠습니까? 네. 48가지. 그럼 이번에 두 번째 A와 C가 같은 색일 때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빨간색을 칠했다고 치고요.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빨간색 피해서 3가지. 파란색 칠했다고 칩시다. C는 A와 같은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가 1가지입니다. 빨간색만 칠할 수 있어요. 그럼 D는 빨간색만 피해주면 되죠. 3가지. 36.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답이 다르잖아. A와 C가 다른 색일 때랑 A와 C가 같은 색일 때나 경우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분류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정답은 84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 서로 다른 감나무 새 그루와 배나무 새 그루를 일렬로 심으려 한답니다.
감나무끼리 이웃한다는 뜻인데 서로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네, 서로 다 다릅니다. 구분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감나무를 그냥 ABC라고 합시다. 라지 ABC. 배나무를 스몰 ABC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감나무 3개, 서로 다른 배나무 3개. 근데 감나무끼리 이웃해야 돼요. 얘네 셋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나무 붙여서 심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 하나, 그 다음은 배나무는 이웃하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각자, 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총 4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여기 감나무 그룹 하나, 그다음 배나무 하나, 배나무 하나, 배나무 하나. 총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서 다시 감나무끼리 이 안에서 자리 배치 가능하죠? 3팩토리얼. 됐나요? 24 곱하기 3, 6. 144. 경우의 수가 자기 혼자 풀어오면 잘 헷갈려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아닌가 싶은데, 막상 풀이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사실. 아, 저런 거지. 근데, 그래서 이 단원이 학생들한테는 쉬운 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단원들은 시험을 보고 나면 애들 반응이 비슷해. 잘 봤다, 못 봤다를 애들이 명확히 구분하거든. 근데 이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단원을 시험 본 애들은 시험 끝난 다음에 굉장히 반응이, 첫 반응은 좋아요. 잘 본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막상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해보거나, 이제 점수가 나오면 생각보다 점수가 올라가는 애보다는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는 맞았다고 생각한 거야. 풀었으니까. 그 보기에 답이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보기를 만드는, 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 네가 보통 이런 문제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할까라는 걸 알아. 그 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덥석 무는 거지. 이건가? 헷갈리는데? 막 풀어봐. 근데 답이 있네? 아, 맞나 보다. 사실은 수능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가? 풀어봤어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사실 이게 나는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학생들한테 아닌가 본데? 다시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덥석 물게 만드는 문제는 약간 함정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내신에는 잘 나와. 근데 수능에는 잘 그렇게 안 나와요. 오히려 없는 경우가 많아. 네가 잘못 푼 문제가. 근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당황스럽죠. 답이 없잖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 거죠. 멘붕에 빠지는. 그래서 풀이 보면 적당히 이해 되시겠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8번 7개 문자 A, C, D, E, S, T, U를 일렬로 배열해서 자음 모음을 번갈아 나열하는 건데, 자음 모음 구분할 수 있겠어요? 모음이 누구니? 여기서 모음이 개수가 더 적으니까 여기서 모음 A, E, U 이거 3개네요. 그럼 나머지 C, D, S, T 얘는 자음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자음 모음이 번갈아 나와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자음부터 배열했다고 칩시다. 배열을 자음부터 한다면 자, 모, 자, 모, 자, 모 가능해? 가능해. 그렇잖아. 두 번째 모음부터 배열한다면 모, 자, 모, 자, 모, 자, 모음 3개 다 썼죠? 자음 3개 썼네요. 그럼 남은 건 자음 하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모음 자음이 번갈아 나왔다 보기 어렵죠. 이건 안 됩니다. 다음 이 조합이군요. 이 조합. 근데 이 조합을 짜려면 머리 아픈 거죠. 그럼 여기는 자음 4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럼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나? 여기는 4개, 자음 4개 중에 하나, 4C1. 여기는 모음 3개 중에 하나, 3C1. 이거보다는 어떻게 나을까요? 일단은 자음, 자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자무, 자, 이렇게 빠졌죠? 네. 자음 4개를 일단 일렬로 배열하세요. 그럼 자음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4팩토리얼이죠. 자음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자음 4개를 중복하지 않고 4개 모두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의미상 4피사인데 4피사는 그냥 4팩토리얼과 같은 거니까. 그럼 실제로 이렇게 배울 때 예를 들어 저 배열 중에 C, D, S, T 이 배열도 이 4팩 안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4팩 안에는 이런 배열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그 사이 끼는 거예요. 자음과 자음 사이. 딴 자리는 안 돼. 딱 여기만.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중복 없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음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3P3. 이게 3팩토리네요. 세 개 모두를 일렬로 배열한다. 정답은 4팩토리얼 24 곱하기 3팩토리얼 6 144가 정답이다. 자, 저 6개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 짝수는 자릿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1의 자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수 중에 짝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4자리 자연수죠. 하나, 둘, 셋, 맨 끝에 2가 오거나 아니면 하나, 둘, 셋, 4가 오거나. 하나 더 있네요. 세 번째 6이 오거나. 자, 이렇게 돼야 이제 짝수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끝자리에 2가 왔다는 가정하에 그 앞에는 그냥 아무거나 놓으면 되나요? 이 대상이 뭐예요? 대상은 서로 다른 5개 자연수 중에 뽑았던 자연수 또 뽑지 못하죠? 중복하지 않고 몇 개를 선택? 100자리, 10자리, 1자리 3개를 선택. 선택까지만 하면 조합이에요. 근데 얘는 뽑아놓은 다음에 그걸 배열해야 되잖아. 그 자릿수를 서로 다른 숫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되죠. 아, 순열이네. 5P3. 그럼 얘도 5P3. 얘도 5P3. 상황은 똑같을 테니까. 또 5P3을 5P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조합과 순열은 다르죠. 조합은 5C3 그러면 이걸 5C2로 바꿔야 되지만 순열은 그냥 다 곱하는 거죠.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60까지 60개가 3번 180개. 자, 5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배열해서 이렇게까지 쓴답니다.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사전식을 거의 쓰지 않지. 요즘은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검색하지 사전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사전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이 좀 익숙한데 여러분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그렇게 아예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63번째 오는 문자를 찾으랍니다. 그럼 첫 번째, 맨 앞에 A가 왔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4개. 이게 사전식 배열에서 제일 처음에 오는 배열일 겁니다. 맨 앞에 A가 온다는 거. A 백은 4개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24개. 아직 63번째가 좀 여유가 있죠? 그 다음 배열인 2가 올 때 또 다시 4개 4팩토리얼 24 48 그치? 근데 48에 또 24를 더하면 이때는 72가 되잖아. 얘를 넘어가죠. 이때부터는 좀 세밀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 다음 문자 배열인 M이죠. 근데 M으로 취한 걸 다 찾으면 63번째를 넘어갈 거라고요. 그 다음 또 잡아줘야 돼요. M하고 그 다음은 A로 올 때. 그럼 나머지 3개. 3팩토리얼 6개. 그럼 이렇게 합치면 몇 개요? 48. 이렇게 합치면 54. 그렇죠? 다시 M하고 이제 A가 왔으니까 그 다음 배열인
2가 오겠죠. M2로는 배열. 나머지 3개. 3팩토리얼 6개. 이거 합치면 60개. 이제부터 세면 돼,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M2로도 왔으니까 M2 다음에는 M, S가 오겠죠. 그럼 M, 이게 61번째가 되고 62번째가 되고 63번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MS로 오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배열은 A, E, U. 그렇죠? 그 다음은 MS, E, A, U, E. 이 배열일 테고. 그 다음 MS. 다 했죠? 여기 앞뒤까지 잘 바꿨으니까 E로 오고, 그 다음 A 오고, U 오고. 이게 63번째네요. MS, EAU.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등식을 만족하는 MN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 아마 앞쪽에서도 있었을 텐데. M-1C, R-1 플러스 M-1C, R. 얘는 뭐랑 같다고 했던 거예요? 앞에서? 응? NCR. 네, 맞아요. NCR. 이 개념이에요. 이게 규칙이 앞에 거 똑같고 뒤 거가 하나씩 차이가 날 때 답을 쓰면 앞에 것도 플러스 1, 앞에 건 플러스 1, 뒤 거는 큰 숫자 그냥 복사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이런 예를 그때 설명드렸었잖아요. OCE 플러스 OC3 얘는 6C3과 같다.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딱 그 케이스 아닌가요? 앞에 숫자 똑같고 뒤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얘의 답은 앞에 거보다 하나 크고 뒤 거는 가장 큰 숫자 100개 쓰고. 근데 이 숫자 계산법은 m 플러스 1 곱하기 m 곱하기 m 마이너스 1. 이게 뭐냐면 순열이죠. 그 순열을 뒤에 세 개가 1렬로 배열되는 3팩토리얼 6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그럼 그게 20이다. 양변 곱하면 6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120이죠. 자, 그 다음부터 이걸 풀면 원래는 3,000만 원씩 풀어야 되는데 그러긴 어렵고 이게 뭐냐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이죠.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120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래. 잘 모르겠으면 한번 해봐. 5, 4, 3 되나? 이건 60밖에 안 되잖아. 그럼 6, 5, 4 이건 되나? 이게 되네. 120. 그럼 맨 앞에 있는 게 6,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4니까 결론은 가운데 있는 숫자에 맞춰보면 m의 값은 5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뭐 얘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까지 총 4개 자연수를 곱하고 20 곱하기 n-1 곱하기 n 곱하기 n-1. 그럼 n도 지워지고 n-1도 지워지겠죠. 이렇게. 얘도 그래. 이거 뭐 분배해서 2차 방식 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요. 5, 4 아닐까요? 그렇죠? 5 곱하기 4 해야 20이 될 테고 큰 수가 5고 작은 수가 4니까 n-2가 5려면 따라서 n의 값은 7. 지금은 2를 더하시오. 12가 정답입니다. 자, 12번.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AB의 순서상 ABC의 개수를 구하시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이거 일일이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AB가 자연수니까. 그럼 A가 1일 때, 그럼 B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 7, 8은 안 되죠. B가 8이 되면 C가 가질 숫자가 없으니까. 그럼 또 A가 1일 때, B가 2인 경우, A가 1일 때, B가 3인 경우 하면 또 일일이 다 따져야 되잖아. 이거 언제 다 따져? 이게 끝이 아니야. 그럼 A가 2면, 어우, 씨, 미칠 것 같죠, 이러다 보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물론 개수를 보면 엄청은 아니겠지만 이걸 일일이 다 따진다는 건 상당히 우리한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중요해요. 순서가 혹은 크기가 정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이렇게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전 문제는 은근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일단 A, B, C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자연수 1부터 8까지 가질 수 있죠. 9는 안 되니까. 그리고 뽑았던 걸 또 뽑을 수는 없죠. 서로 다르다고 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말 없는데요? 크기가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뜻은 같을 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그 중에 세 개를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배열 상태인데 보신 것처럼 순서가 정해졌어요. 이게 뭐죠? 서로 다른 8개 중에 중복하지 않고 3개를 선택하되 순서가 정해진 케이스. 조합과 순열의 차이점은 이 마지막에 있는 배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순열은 내가 얘네들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내 맘대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조합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봤을 때 상황이 똑같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했더니 내가 그 자리를 내 맘대로 임의로 바꿀 수 없을 때 그때가 조합이죠. 이거는 조합이에요. 순서가 정해졌잖아. 내가 쟤네를 뽑으려고 저 세 개의 자리를 바꾸려고 해. 근데 바꾸려고 했더니 바꾸지 말래. 순서가 정해져서 바꿀 수 없대. 이게 뭐죠? 8C3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무슨 말인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봐. 1, 2, 3, 4, 5, 6, 7, 8 이 8개 숫자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3개를 뽑아봐. 처음에 6 뽑았고 2 뽑았고 8 뽑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내가 뽑기는 이렇게 뽑았어. 처음에 6 뽑고 눈 감고 막 섞었더니 6 뽑고 2 뽑고 8 뽑았어요. 근데 이제 자리를 배치해. 저걸 배치할 때 628, 682, 268, 286, 862, 826 이게 다 다르면 이건 순열이죠. 근데 다 다를 수 없는 거잖아요. 뭐만 답이죠? 268만 답이에요.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순서가 매겨져 있잖아. A보다는 이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A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B가 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C가 되는 이 조합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결론은 순서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6개를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열하지 않는다. 순서가 정해졌다.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뽑으면 자기가 알아서 순서에 맞게 자리를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배열의 의미가 없다. 이게 조합이다. 8, 7, 6, 3팩토리얼 6으로 나누죠. 7, 8, 56. 이게 정답입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아요. 소수가 적힌 공이 적어도 1개가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수가 몇 가지입니까? 적어도란 말이 나왔잖아요. 소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난다는 얘기는 소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 뽑으니까 3개일 때, 이게 일일이 다 해야 되고, 그 소수의 종류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황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6건의 문제 있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뒤에 있는 사건의 반대 사건을 빼내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가지수가 나올 것이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뭐일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총 10개의 자연수 중에 3개를 뽑는다. 됐죠?
총 10개 중에 3개를 뽑는다고만 돼 있죠. 배열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10C3 빼기 이 반대가 뭐예요? 그 3개를 뽑는데 3개 모두가 소수 아니다, 소수 아니다, 소수 아니다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소수는 2, 3, 5, 7 5개. 걔를 제외한 1, 4, 6, 8, 9, 10 이렇게 6개. 이 6개의 자연수 중에서 3개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6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6C3. 그렇죠? 그럼 10C3은 10 곱하기, 그러니까 10P3을 3팩토리얼 나눈 거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걔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눈 거고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6으로 나눈 거고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여기 3 남고 여기 약분하면 4가 남고 3, 4, 12, 120개 빼기 이쪽 거 약분하면 20개 정답은 100가지. 4번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개수. 근데 평행사변형은 이런 건 평행사변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에요. 평행사변형은 여기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의 평행사변이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나올 수 있는 동네는 이 동네, 그 다음에 이 동네, 그 다음에 이 동네 이렇게 3개의 동네에서만 평행사변이 나오겠죠. 그럼 위에는 이 동네에서는 이게 직선 L, 직선 M, 얘를 직선 A, 얘를 직선 B라고 부른다면 첫 번째는 L하고 M 중에 저 2개 중에 2개 모두 선택해야 되겠네요.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평행사변 만들려면 이렇게 2개, 그 다음 이렇게 2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2개 중에 2개 모두 선택 곱하기 얘도 2개 중에 2개 모두 선택. 경우에서는 한 가지죠. 모두 선택한다. 이쪽에서는 가로줄 3개, 3개 중에 2개 곱하기 세로줄 2개, 2개 중에 2개. 3C2는 3C1과 같으니까 얘는 3 곱하기 1, 3개. 여기는 얘도 가로줄 3개, 세로줄 2개, 3C2 곱하기 3개 가로줄 중에 2개를 선택한다. 2개 가로줄 중에 2개 모두 선택한다. 이 개념이니까. 그럼 답은요? 위에서는 하나 나오고 아래에서는 3개, 오른쪽에서는 3개. 총 7개 나오겠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7개 나온다. 1부터 4제까지 자연수 중에서 10과 서로소인 거 횟수. 이거 언제 다 셉니까? 10과 서로소가 되려면 1부터 찾아본다면 뭐 3 될 테고 4는 안 되겠죠? 나눠지니까. 5 안 되겠죠? 5로 또 나눠지니까. 6 안 될 테고 그냥 짝수는 다 안 돼. 그 다음에 7, 9, 11 뭐 이런 거 찾아가야 되는 거죠. 뭐 계산 빠르신 분들은 빠르게 해도 되긴 하겠지. 근데 이게 40까지니까 망정이지 100까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10과 서로소? 근데 10이라는 숫자가 2와 5의 곱이죠. 그럼 만약 1부터 40까지 중에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면 10과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서로소가 되려면 1부터 40까지 자연수 중에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걸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10과 서로소겠죠. 근데 아닌 걸 찾기는 어렵잖아. 그치? 아닌 걸 찾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런 걸 찾는 게 더 편할 테니까 2의 배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20개. 그 다음 5의 배수 8개. 그럼 이런 거네. 총 40개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 20개를 빼면 되겠죠. 그럼 2의 배수 아닌 것 중에 흔히 말하는 홀수 중에 골라내는 거니까. 그 중에 또 다시 뭐냐면 5의 배수 아닌 걸 골라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일까요? 이게 답이야? 그럼 정답은 12개?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거 겹치는 게 있잖아. 2의 배수하면서 뺐던 숫자 중에 5의 배수하면서 또 뺐던 숫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2와 5의 공배수 누구예요? 10의 배수 4개. 그럼 2의 배수 할 때 벌써 이 20개 안에는 10, 20, 30, 40 한 번씩 다 뺐었잖아. 근데 5의 배수 할 때 또 10, 20, 30, 40을 또 빼고 있기 때문에 2번 빠지게 되죠. 얘는 덧셈해야 돼요. 2번 뺐으니까 한 번만 빼려면 네, 덧셈한다. 네. 됐죠? 그래서 정답은 16개가 정답이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주사위 2개를 던집니다.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던져요. 여기서 나온 눈이 A, 여기 나온 눈을 B라고 합시다. 두 눈의 합이 짝수. 두 수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있죠? A 짝수, B도 짝수. 두 번째, A 홀수, B 홀수. 이거 말고는 없죠. 둘 중에 하나가 홀이나 짝이게 되면 더해서 홀이 될 테니까. 그럼 A가 짝이 나와야 돼요. 그럼 짝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주사위니까 2, 4, 6 세 가지. B 세 가지. 동시에 나와야 되죠. 둘 다 모두 그래야 되니까 곱하기 9가지. A가 홀인 케이스 세 가지. B가 홀인 경우 세 가지. 얘도 9가지. 얘네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개념이었다면 이 9와 이 9는 곱인가요? 이건 합이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18가지가 정답입니다. 똑같은 의자 8개, 3명의 학생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뜻은 다 떨어뜨려서 앉으라는 뜻이죠. 자, 이 문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쉽진 않아요. 조금 헷갈리고 또 생각을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8개 의자가 있어요. 똑같은 의자야. 이 똑같단 말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의자를 그냥 동그라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3명의 학생이 앉을 거야. 근데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뜻은 다 떨어뜨려서 앉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을 여기다 앉혔어요. B는 여기다 앉히고 C는 여기다 앉히고 뭐 이런 케이스가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놓고 따지면 이게 너무 무규칙이잖아. 그럼 규칙을 찾겠다고 맨 앞자리에 누가 앉았을 때 그럼 한 칸 건너뛰고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너무 많잖아. 그치? 그 이거를 일일이 다 따지기는 그렇다고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이럴 때 경우의 수나 이런 문제들은 있는 그대로 듣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발상의 전환. 생각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생각의 변환이 필요하냐면 어쨌든 이 3명의 학생은 의자를 앉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3명이 자기가 앉을 의자를 하나씩 일단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의자는 몇 개밖에 안 남죠? 5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자기 의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B가 자기 의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C가 자기 의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니? 그럼 뭐만 남았냐면 빈 의자 5개만 남았잖아. 빈 의자, 똑같은 빈 의자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다시. 똑같은 빈 의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팩? 아니에요. 다시. 똑같은 빈 의자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는 5팩의 정의가 뭐니? 5PO죠? 5PO가 뭐예요? 서로 다른 5개를 중복 없이 5개 모두 선택하여 그 모두를 일렬로 배열한다지. 서로 다르단 말이 있잖아요. 얘는 서로 달라요? 그렇지 아니잖아. 서로 다 똑같잖아. 똑같은 거 일렬로 배열해도 똑같겠죠. 내 딴에 막 5개 막 배열해. 근데 남이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두 번째. 그럼 그런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얘네 세 명이 쫄래 와요. 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얘네 이웃하지 않게 만들려면 저 A, B, C 세 명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기 의자를 들고 엉덩이 걸치고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와서 얘네가 빈 의자 사이에 앉습니다. 그러면 돼요. 얘네가 아예 엉덩이 의자를 걸치고 와서 쫄래 와서 여기 있는 빈 의자 사이, 빈 의자 사이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맨 앞에도 올 수 있잖아. 하나, 빈 의자 사이, 둘, 셋, 넷, 다섯, 맨 끝에까지 6개. 서로 다른 몇 개 자리? 서로 다른 6개 자리에 갔던 위치 또 갈 수 있어요? 만약 여기 자리에 A도 가고 B도 가. 그럼 얘네들은 이웃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갔던 자리에 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자리를 중복해 선택할 수는 없고 그 6개 자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얘네가 들어갈 자리 3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3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3명의 위치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위치가 고정된 거야? 아니면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야?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한 자리가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했어. 근데 이 자리에 A가 오고 이 자리에 B가 오고 이 자리에 C 오는 것과 자리가 바뀌는 거는 다른 거 아닌가요? A, B, C 순으로 오는 것과 A, C, B 오는 거는 다른 케이스잖아. 결론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묶어보니까 이건 순열이죠. 6P 3 6 곱하기 5 곱하기 4 120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발상에 전환을 하면 문제는 쉽지만 아니면 일일이 120개를 어떻게 다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나름 하다 보면 규칙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규칙을 많은 어떤 노가다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겠죠. 자, 어느 시사회에서 남배우 2명과 여배우 3명이 무대로 일렬로 설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배우가 서는 경우, 그럼 적어도 한쪽 끝에 남배우면 지금 몇 명 세워야 되냐면 총 5명이죠. 5명 세우는데 양쪽 끝에 올 수 있는 케이스가 남이 오거나 여가 오거나 남이 오거나 여가 오거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 3개를 원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 배우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아무래도 계산이 불편하잖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귀찮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얘는 여사건을 풀겠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두 다 여배우가 오는 케이스를 빼면 어쨌든 최소한 적어도 한쪽에는 남자 배우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뭐 할 때까지가 전체 경우 수라고 그랬네요. 전체 경우 수 몇 가지예요? 뭐가 전체 경우 수예요? 남자 2명, 여자 3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할 때, 그럼 구분 없이 5명을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거잖아요. 5팩토리얼. 두 번째, 여사건. 여사건? 뭐를 여사건? 양쪽 끝에 여배우를 배열하는 것. 그럼 양쪽 끝에 여배우가 와야 돼. 여기도 여배우, 여기도 여배우. 나머지 3명. 이런 뜻인데, 첫 번째는 여배우를 양쪽 끝에 배열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여배우가 몇 명 있어요? 3명 있네? 그렇지? 그럼 이 여배우를 배열하는 케이스는 서로 다른 3명의 여자 배우 중에 뽑았던 사람 또 뽑지 않고 2명을 선택해서 그 2명을 배열이니까, 일렬 배열이니까 앞뒤 순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죠.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순열이네요. 3P2. 그럼 이 케이스는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송혜교가 왔어요.
여기에 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데 유인 나가봤어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배우. 이렇게 두 명을 세워놨죠. 그럼 나머지 남자 배우 뭐 A, B, C, 그다음 여자 배우 뭐 김태희가 있다고 칩시다. 남자 배우 두 명이죠. 네. 남자 배우 A, B, 그 다음에 여자 배우 김태희. 그럼 남은 거는 이 세 사람을 여기 놓고 일렬로 배열해야 되잖아요. 3팩토리얼. 이 여자 배우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양 끝에 오는 여자 배우 빼고 남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다 가운데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럼 3P 6 곱하기 6 36 됐나요? 5팩은 얼마라고 그랬죠? 120까지. 따라서 빼면 얼마예요? 84.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빨간색 구슬 2개, 파란색 구슬 3개, 노란 구슬 1개 중에 빨간 구슬 2개를 반드시 포함해서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을 한답니다. 그럼 이제 순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겠죠? 빨간 구슬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빨간 게 2개, 파란 게 3개, 노란 게 1.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서 구슬을 2개 꺼낼 거예요. 빨간색 구슬을 2개 뽑았어요. 그리고 얘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총 4개, 그러니까 2개를 더 뽑겠다는 거죠. 얘를 나열할 때 빨간색 구슬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야 된답니다. 그럼 빨간색은 벌써 뽑혀 나왔잖아. 경우에서 각각 한 가지씩인 거죠. 뽑혔다라는 건. 그럼 나머지 2개는 여기는 4개. 자, 여기는 4개 중에 파란 거 3개, 노란 거 1. 총 서로 다른 4개 구슬 중에 중복하지 않고 2개를 뽑아서 일단 놓으세요. 2개를 뽑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걸 일렬을 배열하진 않는 게 지금은 안 해. 어차피 일렬 배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열하게 되면 얘네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안 하잖아요. 뽑아놓고 나서 다시 빨간 구슬과의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뽑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럼 뽑는 것까지니까 4C죠. 예를 들어 여기서 파란색 구슬 하나와 노란색 구슬 하나를 뽑았다 칩시다. 이 4C 안에는 저 케이스가 있을 테니까. 두 번째, 동시에 이제 그다음 뭐 해야 되죠? 빨간 구슬이 이웃하지 않게 배열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뭐 해야 돼요? 먼저 파란색, 노란색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럼 이 2개 구슬을 배열하는 경우에는 2팩토리얼. 그 2가지 안에는 파란색이 먼저 오고 노란색이 나중에 왔다. 뭐 이런 배열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빨간색을 이웃하지 않게 놓으려면 이 사이사이, 여기 세 군데 자리에 빨간색을 2개 나누어서 일렬 배열하시면 돼요. 곱하기 3P2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4C2 6가지죠? 2팩토리얼 2 3P2 6가지죠? 66, 36에 1을 곱하면 7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위에 9개 점이 있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게 좀 귀찮죠, 많이. 이것도 일일이 세기가. 그래서 이것도 뭐 하냐면 보통 만들 수 있는 전체 직선 중에서 안 만들어지는 직선의 개수를 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전체 개수는 이거를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이 9개가 그냥 원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 위에 9개 점에서 왜 굳이 원에다 놓습니까? 라고 하면 원에다 놓게 되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얘처럼 갑자기 뭐 이렇게 3개나 이렇게 4개나 이렇게 2개나 긋다 보면 같은 직선으로 중복이 발생하잖아. 근데 이렇게 원 위에 놓게 되면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으면 중복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 어떤 게 또 꺼지는 케이스는 있지. 이쪽에서 긋다 보면 이쪽에서 긋는다. 이거 말고는 얘처럼 막 겹쳐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 뜻이에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원위에 많이 배열하는데, 일단 전체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본다면 9C2죠. 총 9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9 곱하기 8을 2로 나누죠. 36개 중에 두 번째, 이제 안 되는 걸 빼보자는 얘기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렇게 4개 점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케이스 4C2. 이 문제가 발생하죠. 이 4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거요. 그럼 이 직선이야. 근데 이 4개 중에 이렇게 2개 뽑아서 그거도 또 이 직선이야. 계속 직선이 중복되니까 일단 걔를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죠? 3개 있네요. 이렇게 4개 중에 2개, 이렇게 4개 중에 2개, 이렇게 4개 중에 2개, 3가지가 있죠. 계산해 봅시다. 4, 3, 2로 나누면 6가지, 거기다 3을 곱하면 18가지. 그럼 정답은 36 빼기 18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다 빼게 되면 아예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통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잖아. 다 뺐으니까.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빼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개는 거지잖아. 이래나 저래나 하나의 직선은 거지고, 얘도 하나의 직선은 거지고, 얘도 하나의 직선은 거지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3개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이거는? 21.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에 이렇게 등분을 해서 그었죠. 직사각형의 총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뭐 어렵진 않네요. 사실 뭐 정사각형을 제외한 일이야 그나마 좀 귀찮아지는데, 그냥 직사각형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가로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가로가 있어요. 그 6개 중에 직사각형 만들려면 2개를 뽑아줘야죠. 그 2개 중에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뽑는다, 그 다음 이거 뽑는다. 뭐 이런 케이스. 그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또 해서 뽑아줘야죠. 그럼 뽑다 보면 뭐 이런 케이스. 얘 뽑는다, 얘 뽑는다. 뭐 이런 케이스. 그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각형, 직사각형은 이것이다. 그런데 정사각형 아닙니까?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일종입니다. 그럼 6 곱하기 5, 15개. 5 곱하기 4, 10개. 150. 이렇게 되겠죠. 전에 여러분 때부터 다시, 여러분 이제 1년 선배 때부터 이제 교과가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교과 때부터 다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행렬이 빠져 있었는데, 사실 빠지면 안 되는 수학적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가면 정말 많이 쓰이고, 또 행렬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되게 빠졌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빠져 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 조금 아쉽긴 한데, 행렬에 아주 기초 연산에 관련된 내용만 내려왔고, 좀 복잡한 거나 중요한 하다못해 역행렬 같은 것도 여기 없기 때문에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너무 초보적 계산 위주로만 내려와서 학생들한테는 부담은 없지만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쉽다. 좀 더, 약간만 좀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라는 건데, 근데 약간 좀 더 들어오면 또 행렬에 무게감이 또 생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공통수학 1 교과의 단원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우 중요한 단원이라는 건 잘 내려왔어요.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건데, 행렬은, 행이 뭔지 아시죠? 행. 보통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열, 세로줄이에요. 선생님 보기에 앞에서 니네 보면서, 야, 거기, 거기 3학년 2반 행 좀, 열 좀 맞춰. 그러면 세로줄을 맞춰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안 맞는 거지.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가로로 묶어놓은 것. 그러니까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는 교점에다가 뭔가를 써요. 수나 혹은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묶어놓은 이 형태를 보통 행렬이라 부르고, 그 가로와 세로가 만나는 교점에 쓰여져 있는 숫자나 문자를 보통 우리는 행렬의 성분이라 불러요.
집합에서는 원소라는 개념으로 배우는데 행렬에서는 원소라는 얘기보다는 성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구성하는 수 또는 문자를 보통 우리는 행렬이라고 부르고 행은 가로줄, 열은 세로줄. 밑에는 m 곱하기 n 행렬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로줄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죠. 보통은 행부터 먼저 셉니다. 가로줄부터, 그 다음은 세로줄. 그럼 가로줄 2개, 세로줄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행렬을 이름 정할 때는 가로줄 2개에다가 곱하기 세로줄 3개. 그래야 성분이 6개 나타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행렬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행렬. 이라고 불러요. 2 곱하기 3행렬. 됐죠?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자, 그렇게 되고, 바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줄였을 때, 근데 뭐 그냥 2 곱하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2 곱하기 3행렬을 불러요. 뭐 굳이 영어 같은 것들을 안 쓸 때는 그렇게 쓰게 되고, 여기 있는 말 있죠. 행렬, 마이너스 1, 5. 이거는 가로줄이 1개고, 세로줄이 2개죠.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3, 4, 5, 7, 8, 10, 2, 마이너스 4, 5.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얘는 뭐예요? 3 곱하기 3행렬이죠. 근데 이 3 곱하기 3행렬처럼 앞뒤에 가로줄, 세로줄이 똑같잖아? 그럼 이걸 뭐라 부르냐면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로줄, 세로줄이 똑같이 나오면 그때는 따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3차 정사각행렬. 그래서 이게 일반화돼서 n차 정사각행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가로줄 n개, 세로줄 n개로 만들어지는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IJ 성분, IJ가 뭐예요? 그러면 IJ를 보통 행렬에서 행과 열을 뜻할 때 보통 행을 대신했을 때는 I를 많이 쓰고 열을 대신했을 때는 J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 그러면 이렇게 가로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음 행렬에서 2행, 3열의 성분이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2행, 3열의 성분이 뭔가요? 그러니까 2행, 여기죠? 3열, 여기네요? 이게 2행, 3열의 성분이에요. 10, 이렇다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기호입니다. 그냥 막 쓴 거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마. 숫자는 그냥 2행, 3열은 가로줄 2번째와 세로줄 3번째가 만나서 생기는 성분을 2행, 3열의 성분, 저렇게 줄여서 저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을 쓸 때는 보통 대문자 형태를 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보통 소문자로 쓴다. 이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여기는 그냥 거의 뭐 그냥 갖다 베끼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고 요런 거나 좀 잠깐 10번만 해볼게요. 행렬 A, IJ 성분을 다음처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이용해서 성분을 만들라. 행에 있는 숫자와 열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성분을 만드세요. 행렬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행이 3개, 열이 하나, 3 곱하기 1행열이에요. 그럼 얘는 가로줄이 3개고 세로줄이 1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성분이 이렇게 3개 나오겠죠? 라지 A가 행렬,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보통 소문자로. 근데 얘가 성분은 성분인데 어떤 성분이냐면 얘는 1행 1열의 성분이니까 이렇게 써져요. 1행 1열의 성분. 그럼 얘는 2행 1열의 성분이죠. 2행 1열의 성분. 너무 숫자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좀 작게 쓰셔야 돼요. 밑에다 첨자처럼. 얘는 3행 1열의 성분.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렬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성분을 몇 권 쓰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분을 쓸 때 그 성분의 값이 행과 열을 빼라고 되어 있죠. 행에 있는 숫자와 열에 있는 숫자를 빼시오. 그럼 여기는 1 빼기 1, 여기는 2 빼기 1, 3 빼기 1 이렇게 성분을 만들라는 얘기죠. 정답은 0, 1, 2 이렇게 행렬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i가 1이 아니고 2였다면 그럼 이제 하나가 더 생기겠죠.
열이 두 개이기 때문에 1행 2열의 성분, 2행 2열의 성분, 3행 2열의 성분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성분은 총 6개인데 6개 중에 앞뒤 숫자를 뺀 게 성분이라 뜻이니까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0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1이 되겠네요. 근데 컷 맞추면 안 됩니다. 행렬은 컷 맞추지 않습니다. 순서장처럼 가운데 컷 맞추지 않아요. 이렇게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물론 얘는 이제 숫자 비율이 지금 쉬워서 그렇지 나중에 뭐 조금 더 어려우면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2i-3j 뭐 이렇게 쓴다거나 그럼 이제 일일이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약간 귀찮게 하는 것 뿐이지 뭐 대단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행렬이 어디에 쓰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래는 어느 마트의 2달간 브랜드별 다회용 컵 판매량을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A 회사 거, B 회사 거, C 회사 거. 그다음에 1월 판매량 A가 50, B가 82, C는 74개를 팔았고 2월 달은 이렇게 팔았답니다. 위의 표를 판매량을 나타내주는 2 곱하기 3행렬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죠. 50, 82, 74, 여기 43, 190, 125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이렇게만 쓰면 몰라요. 근데 원 알려져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도시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1의 행렬에서 1행 3열의 성분 1행 3열 여기죠. 걔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74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제품, 브랜드 C의 1월 판매량 이걸 뜻하는 거죠. 같은 꼬리 행렬 행의 수와 열의 수를 서로 같을 때 두 행렬은 같은 꼬리라 말하며 같은 꼬리 행렬과 서로 같은 행렬은 다르다. 같은 꼬리 행렬은 그냥 행과 열의 개수만 똑같으면 돼요. 근데 서로 같은 행렬은 그 안에 드는 성분도 다 같아야 됩니다. 배열상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행렬이 서로 같다고 표현한다라는 거고 참고하라고 돼 있죠. A,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행렬은 서로 같지 않다는 이 기호를 쓰게 되고 행렬 A, B, C에 대해서 행렬 A와 행렬 B가 같고 행렬 B와 행렬 C가 같으면 알고 보면 행렬 A와 행렬 C도 서로 같다. 이게 뭐 사실 거의 뭐 중학교 저학년 연산 문제에 비슷하죠. 다음 행렬이 서로 같기 위한 A, B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뭐 얘랑 뭐 비교 대상이 어차피 또 똑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남은 거는 A 플러스 B라는 행렬이 성분이 3과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A-3B라는 2행 2열의 성분이 이쪽에는 2행 2열 11과 같아야 된다. 연립하자. 위에서 아래를 뺀다. 4B 뺀다. 마이너스 8. B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넘긴다. A 값은 플러스 5. 뭐 이런 식이에요. 말했잖아. 초반부는 굉장히 쉽다고. 행렬이. 그러니까 초반부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다 쉬워 사실은. 조금 설명할 거 다 뺐기 때문에 행렬의 덧셈 이거 그냥 유치원생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근처에 있는 유치원 가시면 어린이집 가시면 5살 호랑이 반 애들이 푸는 그런 문제. 그래 행렬 A와 행렬 B를 더하랍니다.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성분을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행렬은 덧셈의 교환이 성립합니까? 괜찮습니다. 성립합니다. 결합은 성립합니까? 성립합니다. 행렬 3개를 이렇게 덧셈했는데 덧셈일 때는 얘랑 더한 다음에 마지막 걸 더하나 뒤에 2개 더한 다음에 앞에 걸 더하나 뭐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덧셈이 워낙 기본적으로 덧셈의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영행렬은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인 것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생겼든 간에 뭐 몇 곱하기 몇 행렬이든 간에 성분이 모두 다 0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영행렬이라고 부르고 영행렬은 어떤 행렬과 더해도
이 교환 법칙 성립하죠? 항상 그 자기 자신이 된다. 네.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뺄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성분끼리 빼면 된다. 단, 배열이 동일해야 되죠. 같은 행렬일 때, 같은 꼴의 행렬일 때, 말 잘못하면 안 되죠. 같은 꼴의 행렬일 때만 더하기 빼기가 성립합니다. 대신에 뺄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죠? 원래 빼기 자체가 교환이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다. 그냥 초등부 계산 문제니까 네가 해라 라는 거죠. 자, 이제 실수배까지 설명드릴게요. 여기도 정말 쉽기 때문에. 근데 쉽다는 얘기는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 정말 쉬워요.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네가 혼자 책 보고 해도 금방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의 실수 K에 대하여 행렬 A의 각 성분을 KB한 것을 보통 우리는 행렬 A의 실수배라 표현하고 기호로는 행렬 A의 실수를 곱했다는 뜻으로 KA라고 씁니다. 뭐 행렬 A가 다음과 같아요. 1, 2, 3, 4요. 그럼 3A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성분 1, 2, 3, 4에 뭐라는 얘기죠? 다 3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은 3, 6, 9,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행렬에 1을 곱해봐 어차피 A일 거고 행렬일 테고 행렬에다가 실수배 0을 곱하게 되면 모든 성분이 0으로 바뀌니까 0행렬이 될 거고 0행렬에 실수를 곱해봐야 어차피 행렬 자체 성분이 0이니까 곱해봐도 의미가 없다. 다 0행렬이다 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A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랑 비슷하죠? 행렬 A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성분이 모두 다 음으로 바뀌는데 그 케이스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처럼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쓴다 라는 표현이며 실수배도 결합이 성립하죠? 어쨌든 실수의 곱셈도 결합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실수끼리 곱한 다음에 행렬 A에 곱하나 아니면 실수 중에 뭐 하나를 먼저 행렬에 곱한 다음에 앞에다가 어떤 실수를 쓰나 크게 관계없다라는 뜻이고 이 실수를 행렬 A에 이렇게 행렬 A를 실수에 분배할 수 있다. 혹은 실수를 행렬 A에 분배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헛웃음 나오는 그런 참나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앞쪽은 거의 할 게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과제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는 거 합시다. 181페이지 아마 이 과제 하시다 보면 한 5분이면 다 끝날 겁니다. 너무 오반가요? 5분은 너무 오반가? 5분 한 10초면 다 할 것 같아요.